논문 작성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목과 목차에 대해서 강의한 첫 번째 것을 조금 더 심화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은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 사례가 제가 최근 정치와 공론이라는 학술지에 실은 영화 좋고 분석한 것이니까 같은 사례이지만 제가 그 논문을 구상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 목차를 구성해서 집필하는 과정까지를 더듬어서 제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제목을 나는 논문을 어떻게 구성하고 썼는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이제 볼까요? 얼굴을 좀 옆으로 좀 빼겠습니다. 너무 많이 차지해서. 제가 자료를 얼마나 어떻게 읽고 시작했는가를 한번 더듬어 가면서 그 과정을 몇 가지 문장으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씩 보면은 자, 참고 문헌을 한 2, 30개 정도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논문을 공부하면서 봤으면 알겠지만은 뒤에 참고문헌 목록이 정리가 돼 있죠. 거기 보면은 한 20개, 30개 정도 돼 있고요. 뭐 많으면 한 50개까지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20개도 안 되면은 참고를 좀 덜 했다는 뜻이고, 근데 뭐 40개, 50개 되는 것은 그건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아요. 사실상 그 중에 한 10개, 20개는 없어도 되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 논문을 쓰기에 정말 참고가 될 만한 것, 선행 연구라든가 같은 말로 기존 연구라고 그랬죠. 기존 연구를 검토했던 것들 아니면은 분석에 필요한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꼭 필요한 것들만 참고를 하고 또 인용을 하고 그 인용한 것들을 정리한 것이 참고 문헌이겠죠. 따라서 읽은 논문이나 자료들도 그 참고 문헌에 정리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물론 읽고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을 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2, 30개 정도를 정도를 이제 수집을 해서 그것을 이제 읽고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연구 주제가 정해져 있다면은 관련된 문헌을 2, 30개를 다 모읍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컴퓨터라든가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전자 도서관 학술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논문들은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그렇게 하고 또 뭐 다양본 같은 거, 책 같은 거는 서점을 통해서 이제 구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필요한 자료를 일단은 다 수집을 하세요. 수집을 해서 그것을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읽을 순서를 정합니다. 무엇부터 읽을 것인가. 자, 정했다면 뭐 컴퓨터 안에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컴퓨터 안에 것과 또는 새로 산 책과 해가지고 순서를 정한다면은 뭐 가시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쌓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읽을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어떤 것을 먼저 읽고 어떤 것을 나중에 읽을 것인가. 그러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서를 정할 때. 그것이 첫 번째 기준이 관련성이 높은 겁니다. 내가 지금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이 가장 밀접한 것부터 먼저 읽습니다. 그래야지 더 빨리 좀 분석이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은 최근 발간된 것부터 읽습니다. 모든 논문은 이 논문을 쓰기 직전까지 있었던 선행 연구들을 다 읽고 그것과는 다른 얘기를 해야 돼요. 새로 발견된 것, 그보다 더 나은 것. 그래서 선행연구 검토라는 것은 항상 비판적 검토죠. 앞에 있었던 연구들이 어떠한 것에서 잘못됐다. 아니면 미처 하지 못했다. 나는 어떻게 다르다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이제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논문이 일단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있기 때문에 최근 발간된 것은 어떨까요? 그 전에 발간된 것들을 다 읽고 비판을 해놨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최근의 것을 읽으면 과거의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것부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읽을 때는 항상 독서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읽고 지나가 버리면 잊어버려요. 읽고 그냥 책을 그대로 쌓아둡니까? 그러면 다시 또 거기다 줄 쳐야 되고 쪽지 끼우고 하면은 그것도 빌려온 책은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읽은 것은 조금이라도 내가 인용할 것 같다 아니면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베껴 놓습니다. 베낄 때 중요한 것은 몇 페이지, 어느 책, 몇 페이지 어디서 뺏겼다는 것을 다 정리 같이 해놔야죠. 그래야지 나중에 인용할 때 출처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독서록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또 시간을 내서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절반쯤 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최근 것부터 관련성이 높은 것부터 읽었기 때문에 절반 정도 읽으면 상당히 많이 공부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밑에 아랫부분에 쌓인 것, 마주 후순위로 밀렸던 3분의 1 정도는 이제 공부에 깊어졌으니까 내 주제와 관련성이 약하거나 심지어는 없거나 아니면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읽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미리 알아버려서 적어도 이 논문 쓰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주제가 공부하면서 공부가 깊어지면서 주제가 더 심화되거나 좁혀지거나 조금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3분의 1 정도는 안 읽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반면에 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주제가 조금 변화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들이 생겨나요. 3분의 1 정도. 그러면 그걸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걸 또 다 읽습니다. 자, 요 과정까지 해서 다행스럽게도 논문의 얼개가 떠오른다면, 얼개는 영어로 아웃라인이라고도 하고 예상 목차를 얘기하는 거죠. 예상 목차가 떠오른다면 참 좋은데 그게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독서록을 다 정리했으니까 독서록을 이번에는 쭉 읽습니다. 다 잊어먹지는 않았을 거고 어느 정도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독해 가면서 이번에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개를, 예상 목차를 구성하겠다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해서 그래서 작성 구상이 오를 때까지 독서록을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구상이 되면 구성 작업에 들어가겠죠. 작성을 합니다. 자, 여기에 빨갛게 쳐놓은 얼개를 구성하고 작성한다가 뒷부분에 상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사례를 통해서.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얼개가 갖추어졌으니까, 예상 목차가 갖추어졌으니까 독서록에 뺏겨놨던 내용들을 그 예상 목차의 장과 절에 적절하게 배치를 합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다 그대로 옮겨놔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파일 하나만 가지고 논문을 써나가면 돼요. 그럼 그것을 논리와 문장을 갖춰가지고 쭉 써나가고 문장을 변형하고 추천 표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논문이 하나 버젓이 또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 약간 상기하는 의미에서 논문 구성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논문은 크게 서론부, 본론부, 결론부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서론부에 써야 할 내용은 연구의 목적. 자, 연구의 목적과 유사하지만 문장을 조금 바꿔서 써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연구의 필요성도 써주고요. 가로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주요 개념과 분석 방법, 길지 않을 때 서론에 포함시키죠. 선행연구 검토도 길지 않을 때 서론에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에 연구 질문 꼭 써야죠. 연구 목적은 논문의 제목과 관련돼요. 전체에 해당하는 하나의 명제, 그것이 거기에 관련되는 거죠. 무엇을. 그리고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그러니까 결론의 마지막에 추상화 일반화 하거든요. 그 추상화 일반화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적을 좀 추상적이고 좀 큰 범위에서 제시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논문의 마지막에 종합화 일반화된 시사점을 제시하는 거죠. 그게 연동되는 겁니다. 자, 연구 질문은 그게 아니고 이 목적 하나로 한 문장으로 엮어낼 수 있는 그 목적을 더 세분화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들을 내가 분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질문의 형태로 제시하는 거죠. 그게 연구 질문이에요. 이 연구 질문이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본론의 장의 숫자가 결정됩니다. 연구 질문이 2개면 본론의 장도 2개가 될 것이고 연구 질문이 3개면 본론의 장도 3개가 되겠죠. 그게 가장 체계적인 방식입니다. 그다음 필요하다면 또 서술 순서를 써줄 수 있습니다. 근데 본론부는 제기한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분석하고 검증하고 논증하는 것이겠죠. 그런 다음에 결론부에 가서는 이제 본론에서 분석, 검증, 논증한 것을 짧게 요약합니다. 조심할 것은 절대로 같은 문장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논문 한 편에서 동일한 문장이 절대로 2번 이상 나오면 안 됩니다. 문장을 바꿔야 돼요. 요약이니까 본론의 내용하고 내용은 똑같겠죠. 문장을 바꿔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종합화, 추상화, 일반화는 보편화와 같은 뜻입니다. 그 과정을 거칩니다. 구체적인 것에 적용되는 것에서 구체성을 뺍니다. 특수한 것을 드러냅니다. 자, 이러한 것이 종합하고 추상하고 일반화가 되겠죠. 두루뭉실하게 만드는 거죠. 제시한 연구 목적에 맞는 답변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사점을 또 쓰죠.
근데 이 시사점은 때로는 종합화, 추상화, 일반화 속에서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시사점을 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논문의 한계. 이것은 경험 연구일 때, 뭐 계량 분석을 하거나라는 어떤 엄밀성 이런 것이 더 많이 요구될 경우에는 이 논문의 한계를 마지막에 써줘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담론적으로 서술해 나가는 분석해 나가는 그런 논문에서는 굳이 논문의 한계를 쓰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것은 좀 화면을 좀 바꿔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화면이 생각나죠? 문자와 숫자를 통해 가지고 논문의 목차를 설명한 것인데요. 제일 위에 있는 이것이 논문의 제목입니다. 제목. 스몰 a는 라지 a다. 이것은 결론이라 그랬고 분석한 결과가 되겠죠. 이것은 연구 대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대상을 연구해서 스몰 a, 그러니까 스몰 a를 연구해서 라지 a라는 결론을 얻었다. 답을 얻었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서론 있고 그다음 본론이 로마자 2, 3, 4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5가 이제 결론이고요. 본론이 3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스몰 a1, a2, a3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본론 3장이 3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절이라 하고 이런 것들을 장이라 하죠. 이런 것 절. 중요한 장일수록 더 많은 절로 세분하고 분량도 많게 쓴다. 마지막은 종합 추상 보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최종적인 결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보통 그 바로 위에 것 아니면 그 위에 나 가까운 것 최종적인 본론의 장에 가장 가까운 것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니까 3개의 장으로 나눈 사례를 보여드린 겁니다. 이 순서는 부분에서 종합으로, 구체에서 추상으로, 특수에서 보편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그랬죠. 장과 절의 구성이. 그리고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때는 역사적 사건이라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니면 영화라든가 어떤 뭐 문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라면은 그 서사의 흐름에 따라서 이 순서를 정해주면 됩니다.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분석하고 쓴 영화입니다. 자, 이것이 연구 주제입니다. 영화 조커에 나타난 대중의 모습과 성격. 이렇게 이것이 가상 제목이 되겠죠. 논문을 다 쓰고 나서 최종 제목을 선보입니다. 확정적으로 최종 제목을 스몰 a는 라지 a다라는 명제로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자, 조커에 나타난 대중의 모습과 성격을 보니까 연구 대상이 뭘까요? 연구 대상은 당연히 제목에서도 드러났다시피 조커에 나타난 대중이 되겠죠. 자, 이제는 이것이 연구 대상입니다. 이 연구 대상을 분석하는데 어떤 답을 얻을 것이냐,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 질문을 던질 것이냐 이겁니다. 자, 그 연구 질문은 위에 나타난 연구 주제를 질문으로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에 나타난 대중은 어떤 모습과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변해갔는가. 자, 이게 연구 질문입니다.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진 연구 질문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제목으로 연결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연구 질문을 더 구체화시켜야 돼요.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제목에서 얘기했다시피 모습과 성격이라고 했어요. 모습과 성격. 그러면 모습이 하나의 질문이 될 것이고 성격이 또 하나의 질문이 되겠죠. 자, 그 대중의 모습이 개별적으로 유지되는가 아니면은 나중에 단체나 이런 것으로 광장에 집결을 하는가 이겁니다.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말 것인가 불불이 흩어진 상태로 아니면 직결해 갈 것인가 이겁니다.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성격과 관련돼서 사회 부조리, 사회적 모순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겁니다.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두 개니까 여기에 맞춰서 본론의 장이 구성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개별적으로 남아 있다면 특수한 것에 대한 분석이에요. 개별적인 것을 분석한다면. 그 다음에 집결된 방식으로 표현된 것을 분석한다면은 뭐예요? 개별적 존재들이 한 무리로 집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의 뭐 공통성, 정체성이 생기겠죠. 일반적인 어떤 그 의식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가치관이 생기겠죠. 일반적이라는 것은 보편적이랑 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보편적인 것이 생기겠죠. 그래서 특수에서 보편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사회 부조리에 대한 인식과 태도도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는 뿔뿔이 흩어진 소규모 집단적인 차원이라면 그거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건들입니다. 구체적인 대상들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는 집단화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집단적 정체성, 가치, 이념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추상적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 단계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때 추상이라는 것은 이상 비현실적이라는 의미의 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개념적, 집단 정체성적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단 정체성을 가지게 되겠죠. 이런 것이 집단적 가치관이 되는 것이고 특정한 개념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개념화 시켜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이 논문에서는 나중에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엘리트와 인민의 대립구도로 돼 있고 인민의 입장을 정치적으로 대변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게 포퓰리즘이죠. 그래서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으로 추상화된 개념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무개념적 개별적 삶이 개념적 집단적 삶으로 변해가는 거죠. 이렇게 변해가는 단계입니다. 자, 이 변해가는 단계에 맞춰가지고 장과 절을 구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구체적인 연구 질문에 대한 예상 답변으로 이어지겠죠. 이 질문들은 그 예상 답변이 이 제목에서 말씀드린 라지 A입니다. 각 장에서는 그 소결론이 되겠죠. 그것이 최종적으로 논문 마지막 장의 결론에서는 종합적인 결론이 될 것이고, 자, 이제 분석 대상을 다시 한번 볼까요? 분석 대상은 여기서는 위에서는 전체 연구의 대상을 얘기한 거고, 이것도 세부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스몰 a로 나타나는, 스몰 a1, 스몰 a2로 나타나는 세부적인 대상. 자, 스몰 a1, 스몰 a2로 나타나는 세부적 대상입니다. 자, 첫 번째는 주인공을 보겠다. 두 번째는 주인공을 포함한 여러 군상들, 집단들을 보겠다. 그런 겁니다. 집단들을 보겠다. 그러면 이 주인공 하나를 보는 거니까 대표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집단의 한 부분이죠. 전체 일반화된 것들의 특수한 사례들이 되겠죠. 자, 이번에 여러 군상들, 집단을 한꺼번에 보는 거니까 종합적이 되겠죠. 각 개인들의 종합, 그 다음에 각 개인들의 어떤 공통된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나타나니까 보편성이 되겠죠. 자, 이러한 식으로 대상과 연구 질문을 받습니다. 자, 여기에 맞춰가지고 뭐가 구성된다고 얘기했어요? 본론의 장과 절이 구성되죠. 자, 이것을 이제는 매트릭스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로 만들어진 것을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눈 것은 뭐예요? 연구 질문이었죠. 연구 질문에 맞춰가지고 예상 소결론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 내용이 대중의 모습과 성격이었죠. 그 그리고 분석 대상, 그 연구의 대상, large A고 이것이 small A였죠. 연구의 대상이 주인공을 보겠다. 그 다음에 주인공을 포함한 대중 전체를 보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small A1, small A2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요거는 또 대중의 모습은 large A1, large A2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개별적, 그러니까 한 사람을 봤을 때는 개별적, 사회적, 한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대중을 본다 했으니까 대중을 봐야죠. 대중이 뿔뿔이 흩어진 대중입니다. 그걸 뭉뚱그려서 대중을 할 뿐이지. 이들이 또 사회 부조리와 사회적 모순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해요. 사회적 모른식 상태입니다. 이것을 적자적 대중이라고 말합니다. 자, 나중에는 집결된 상태로 가고 사회적 인식이 생겨납니다. 사회적 모순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대자적 대중이라고 부릅니다. 또 분석 대상에서도 주인공 한 사람은 전체 집단 중에서 대표성이 있지만 한 사람이죠. 그죠? 그것은 미분적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대중 전체를 이 개인들이 다 쌓여가지고 전체를 한꺼번에 보죠. 그러면 그것을 적분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묘사하는 말들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매트릭스 안에서 이렇게 결합된 것은 뭐겠습니까? 즉자적 대중의 미분적 존재, 주인공을 보는 거죠. 여기 주인공. 그죠? 그 다음 여기는 대자적 대중의 미분적 존재, 역시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연결된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연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위에 있는 즉자적 대중의 적분적 존재, 그래서 즉자적 대중의 적분적 존재로서의 대중이 되겠죠. 자,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대자적 대중의 적분적 존재가 되죠. 그래서 대자적 대중의 적분적 존재로서의 대중이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이것을 본론에다가 배치합니다. 본론에다가. 그러면은 본론이 2장하고 3장이라면 두 개니까 2장에서 1절, 2절, 3장에도 1절, 2절이 있죠. 합하면 뭐게요? 절이 4개가 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 4개가 본론의 장과 절로 결합이 된다는 얘기죠. 자, 보통은 연구 질문에서 연구 소결론으로 이어지는 이쪽을 장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석 대상으로 갖추어지는 것을 절로 잡습니다. 근데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거꾸로도.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장으로 잡고 이것을 절로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1장이 될 것이고 본론이니까 본론이 2장이 되겠죠. 그죠? 1장은 서론이니까 여기가 3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2장에 이것이 1절이 되겠죠. 이것이 2절이 되겠고 마찬가지 여기 3장에 1절이 되겠죠. 여기 3장에 2절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2장, 3장으로. 이것이 내가 선택한 방식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분석 대상에도 초점을 두고자 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이 장으로 구성되고 이것이 절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1장이 되겠죠? 이제는 로마자로 쓸까요? 아까 했으니까. 로마자로 써서 이것이 본론의 2장이 되겠죠. 이것이 본론 3장이 되겠죠. 3장. 1장은 서론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것이 이제 1절, 2절, 요거 1절, 2절. 이러한 방식으로 논문이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제 논문에 나타난 논문으로 구성한 목차입니다. 제목부터 볼까요? 영화 조커에 나타난 대중의 모습과 성격. 영화 조커에 나타난 대중 스몰 a죠. 스몰 a. 이것을 분석해서 봤더니 그 모습과 성격이 포퓰리스트 군중이더라. 포퓰리스트 군중으로 형성하고 변화했더라. 이것이 라지 a입니다. 자, 라지 a. 스몰 a를 연구해서 라지 a를 도출한 겁니다. 그것이 구로 형성된 구로 만들어진 절이 아니고 완전 다자로 끝난 절이 아니고 구로 만들어진 논문의 제목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제목 이렇게 이제 구성된 거죠. 표현은 달리 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서론 있고 결론 있고. 자, 여기 이 논문에서는 주요 개념과 분석 방법이 페이지를 많이 차지했어요. 1페이지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본론이 3, 4장으로 구성되는데 본론이 2개입니다. 아까 2개 했었죠. 연구 질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구 질문에서 예상 답변으로 해당하는 소결론에 해당하는 것을 장으로 잡았다 했어요. 거기서 즉자적 대중을 분석했죠. 이들이 즉자적 대중이었다. 그것이 그리고 여기서 주인공을 분석합니다. 주인공. 그 다음에 주인공을 포함한 집단을 분석합니다. 그죠? 개인 집단. 여기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대자적 포퓰리스트 군중으로 표현됐다 그랬어요. 대자적 존재가 구체적인 정체성이 포퓰리즘 쪽으로 나타났고 그 운집하는 양상이 군중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무리. 그래서 포퓰리스트 대자적 존재에서 존재를 빼고 대자적 존재로 대자적 포퓰리스트 군중. 이 말은 대자적 존재로서의 포퓰리스트 군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들어가 있죠. 구체적인 연구 대상은
즉자적 대중이라는 것이 결론도 되고 이 앞에는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여기에 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해피와 카니발 그다음에 여기 대중 적분이라는 말 속에 다 스몰 A1, A2가 포함되어 있어요. 주인공을 본다, 집단을 본다. 그래서 굳이 이것은 표현하지 않고 생략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굳이 그거를 다 표현해가지고 또 문장이 말이 많아지게 되거나 불필요하게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도 여기 4장의 A1, A2는 요거죠. 역시 주인공 한 사람을 분석합니다. 이 주인공이 이번에는 대자적 포퓰리스트 군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주인공이었죠. 그다음 이 집단도 대자적 포퓰리스트 군중으로 나타난 집단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앞에 매트릭스에서 말씀드린 그 소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연구 질문에 해당하는 것을 장으로 잡았고 이러한 구도였죠. 종으로 이루어진 구도를 해서 저를 분석 대상 주인공이냐 아니면 대중 전체냐 이렇게 해서 절로 구성했다 그랬죠.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된 것이 이 논문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얘기는 또 화면을 조금 바꿔서 제목과 목차에 대한 말씀을 이제 다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팁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얘기를 하려다가 잊어버린 내용이 여기서 첫 번째입니다. 자, 논문은 미리 써야죠. 미리 써야죠. 그럼 미리 쓴다는 얘기는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3분의 1, 논문의 3분의 1 정도는 모든 글이 다 그래요. 평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칼럼 같은 것도 그렇고 리포트 당연히 그렇죠.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써놓고 축약해야 좋은 글이 됩니다. 조금 써놓고 그걸 막 끼워 맞춰갖고 분량 맞춰갖고 더 늘리려고 그러면 글이 엉터리가 돼요. 쓸데없는 얘기가 막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쓰고 3분의 1 정도 본론을 기준으로 해서 본론의 3분의 1 정도 아니면 뭐 적어도 20 내지 30% 정도를 더 씁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줄여나가는 작업을 하세요. 그래야만 좋은 글이 됩니다. 압축적이고 논리적이고 쓸데없는 것들이 다 없앨 수 있죠. 글은 쓰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경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잘 버려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많이 써야만 버릴 수 있겠죠. 자, 미리 쓴다는 얘기 금방 말씀드렸죠. 미리 그다음에 퇴고와 관련된 건데 미리 써놓고 적어도 쉴 시간이 있어야 돼요. 미리 쓰고 썼을 때 그 어떤 흥분된 분위기, 격앙된 분위기 이것이 다 가라앉을 때까지 그러니까 냉각기가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냉각기를 반드시 가져서 그래야만 객관적 시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의 시각이 됐을 때 내가 쓴 글에 오류들이 보입니다. 내가 쓴 글에 스스로 자기가 오류를 찾아내기는 대단히 힘들어요. 퇴고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퇴고는 적어도 냉각기를 거쳐서 객관적 시각을 확보한 후에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퇴고는 최소 3번 하십시오. 첫 번째, 퇴고에서는 논리의 오류가 아니지 정보의 오류가 없는지 분석 방법, 내가 분석한 것에는 오류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것만 보세요. 한꺼번에 다 볼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읽으면서 퇴고할 때는 논리에 오류가 없는가, 논리에 비약이 없는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퇴고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쉬운 게 남았죠. 오타가 있는지 맞춤법은 틀린 것이 없는지 이렇게 3번에 걸쳐 가지고 퇴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은 이것을 뭐 2개 정도로 압축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한 번으로는 다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그 냉각기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퇴고하는 적어도 3번을 거친다라는 것을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